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제가 세대학기금 관련된 방송을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정부가 움직인다 두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1월 10일 날 방송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추심 대부업체에 대해서 정부에서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방송을 해드렸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렇다면 대부업체를 어떻게 하면 세대학기금 협약 가입으로 유도할 것이냐, 방안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 하나를 냈는데요. 상위 대부업체 30개 중에서 13개 대부업체가 협약 가입을 했고 추가로 10개 대부업체에 대해서 지금 가입을 유도하는 설득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입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라는 액션 플랜이 없습니다. 액션 플랜 없이 계속해서 설득을 해 나가겠다라는 보도 자료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대부업체들이 협약 가입을 할 것인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어제 1월 19일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세대학기금 관련해서 대부업체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요거 한번 잠깐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인데요. 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이 6조 8천억입니다. 이 중에서 세대학기금 매입 대상 채권이 4조 9천억 원 해서 전체 대상 채권 중에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에서 13개 업체가 가입을 했고 현재 10개 업체와 가입 협의 중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부에서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이런 것들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해서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가입 대부업체에 대해서 과잉 추심 우려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이렇게 대법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겠다라는 여기까지만 전체적인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액션 플랜이 없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요약, 좀 전에 말씀드린 요약을 보면 결국 두 가지죠. 은행 차입을 허용하겠다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가입을 유도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과도한 추심 우려 시 이런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과도하게 추심하는 거를 좀 완화시키겠다.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업체의 현실적 판단은 단순하죠.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채권을 팔았을 때 손해가 나느냐, 아니면 계속 들고 갔을 때 기대 수익이 있느냐. 이거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현재 구조에서는 대부업체 차입을 허용한다라는 인센티브를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의 조건이라든지 금리라든지 한도 이런 것들이 현재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모든 대부업체가 즉시 혜택을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대부업체에서 멈칫멈칫하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추심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지만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손실이 없다라는 판단이 대법치죠. 그래서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아도 손해가 없다라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권유 수준의 정책은 결국 속도가 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많은 채무자분들이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속도가 너무 안 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권유 수준으로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속도가 도저히 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책의 전환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요. 어떤 도덕적인 설득보다는 경제적인 설득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내용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설득 대안을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정부 대안은 없는가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차등 매입가를 적용하고 시간 압박을 주는 게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유형을 보면 연체 채권 7년 그리고 7년 이상 15년, 15년 이상 또는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채권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같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대법체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왜 팔지?
나중에 팔아도 똑같은데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안을 보면 우선 채권 상태별로 차등 매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체 7년에서 10년 된 채권이 있을 거고 15년 이하가 있을 거고 회수 불능 고령 채무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입을 차등해서 매입률을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거죠. 그래서 연체 7년에서 10년 정도는 어느 정도 회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매입가를 지금 현재 뭐 정부에서는 5% 이렇게 매입가를 제시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걸 한 8% 혹은 10년에서 15년은 뭐 6%, 회수 불능 이런 거는 뭐 3%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차등해서 매입을 하는 거는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간 경과에 따른 매입가가 계속 하락을 한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참여를 하면 매입가를 상향해서 조정을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일률적으로 5%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8%를 해주겠다는지 또는 금년 하반기 가면 뭐 5%다. 이후에는 3%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압박을 주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부업체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지금 안 팔면 나중에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될 거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매각하지 않으면 비용이 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매각하지 않으면 비용이 되게 하는 그런 회계, 감독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 연체 채권 충당금 적립률을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7년 초과 채권에 대해서 충당금을 100%에 가깝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7년이 초과되지 않은 거에 대한 충당금은 뭐 채권의 뭐 20%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또 제가 1억이라 그러면 왜 1억이냐 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 예니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자, 1억이다. 그러면 20%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2천만 원만 대손 충당금을 해놓으면 되지만 뭐 이렇게 충당금 적립률을 뭐 100% 가깝게 예를 들어서 90% 가깝게 해놓는다. 그러면 뭐 9천만 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배당 여력도 감소하고 신규 투자 여력도 감소하고 회계상의 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대부업체에서도 이거를 갖고 있으면 비용이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충당금 적립률을 좀 상향 조정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건전성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융당국 점검이라든지 평가 지표에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건전성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부업체 입장에서 들고 가도 이익이 안 남는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참여 실적과 영업 그리고 규제를 연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학기금 참여 실적이 높은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어떤 점검 주기도 완화하고 신규 영업, 인가, 허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또 거부업체에 대해서는 감독 빈도를 유지하거나 강화를 하거나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슈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참여 거부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알지 모를 좀 압박감이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만 불이익을 준다라는 그런 표현 대신에 시장 안정 기여도 반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친숙한 이미지를 이렇게 주는 게 좀 더 이런 대부업체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전량을 한꺼번에 매각을 강요하는 대신에 단계별로 부분 매각을 허용하는 건 어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전부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회사 손익구조가 흔들릴 정도로 좀 힘들다. 그런 현실적인 심리 장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책 대안은 우선은 10에서 20% 시범 매각을 해본다든지 또는 특정 채무자군만 우선 매각, 예를 들어서 뭐 10년 이상 연체 채권에 해당되는 채무자군만 우선 매각을 한다든지 7년 이상은 7년 이상 10년 미만은 좀 나중에 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매각 허용을 하는 거는 좀 어떨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후에 성과를 확인해서 성과를 보고
좀 괜찮으면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간접 공개 전략으로 해서 평판 리스크 작동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하는 것보다는 이제 업권별로 참여율 비교라든지 또 우수 참여사를 사례를 집중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언론 브리핑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지만 이제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침묵 속 불이익을 주는 거죠. 전혀 언급하지 않아서 침묵 속에 어떤 불이익 느낌을 갖도록 그리고 평판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도록 이렇게 좀 비참여 업체에서는 암묵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간접 공개 전략 이런 거는 또 그 평판 리스크 평판에 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이 되니까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대법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같이 도와달라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정부에서 10개 대법체에 대해서 설득 중에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같이 도와달라가 아니라 지금 참여하는 게 가장 이익이라는 이런 구조를 결국은 이제 정부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도와달라, 뭐 우리가 인센티브 주겠다, 뭐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대법체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참여하면 어차피 못 받을 채권인데 지금 참여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챙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매각하는 게 그래도 가장 큰 이익이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정부가 그런 구조 분위기 이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센티브를 좀 더 과감하게 준다든지 또 시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단계별 시간적으로 압박을 좀 가한다든지 또 결국 갖고 있으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대선 충당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규제 또 암묵적인 규제, 평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작동을 시켜야 결국은 세대학 기금이 지금보다 좀 더 속도를 내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채무자분들의 속은 계속해서 타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타들어가는 속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해해 준다면 빨리 이런 대법제로 하여금 지금 참여하는 게 가장 이익이라는 이런 구조를 빨리 만들어서 설득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정부가 움직인다. 두 번째 방송으로 대법체가 세대학기금 협약 가입을 하는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